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를 말하는 가장 도발적인 방법. 직설본색입니다. 자, 우리나라 영화가 정말 세계로 쭉쭉 뻗어나가고 있죠. 네, 맞아요. 네. 특히 요즘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칸 영화제에서 네. 또 곡성과 아가씨 등이 호평을 받으면서 이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진짜 해외 시장에서도 국위선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불과 10년 전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네. 스크린 쿼터제가 없어지면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위태위태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쿼터제가 폐지되고 나서 우리나라의 영화 산업은 더욱더 크게 발전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경제직설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 짚어드리면서 한 가지 투자의 팁까지 또 드릴 겁니다. 영화를 보면서 돈 버는 방법 네. 저희가 잠시 후에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직설본색 지금 출발합니다. 직설! 본색. 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 직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월요일인 만큼 최요한 경제평론가 김영로 앵커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또 만나요. 영화 씨, 이거 이야기하기 전에 네. 저한테 꿈이 뭐냐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오늘 왜 이렇게 힘차신 거예요? 왜 이렇게 파이팅 넘치세요? 꿈이 뭡니까? 예, 저는 1000만 영화에 네. 카메오로 하는 출연하기 꿈입니다. 아, 근데 네. 평론가님이 지금 타이밍이 잘 안 맞았던 게 네, 저희 네. 아직 주제도 공개 안 했잖아요. 아까 다 얘기했잖아. 아, 물론 오프닝에서 좀 힌트를 드리긴 했지만 그래요. 오늘 천만 얘기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 무엇인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천만의 미학. 바로 천만 관객 영화를 우리나라가 얼마나 앞으로 더 달성해 나갈 수 있을지. 네. 그러니까 영화 경제학 한번 이야기해 보자는 그렇죠. 거예요. 네. 주제가 천만의 미학이긴 한데 네. 앞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천만의 미학이 아니라 천만의 꿈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좀 그거는 이제 들린 것 같습니다. 네. 그건 그때 이야기고 네. 일단은 지금 이게 결코 그냥 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럴 수도 왜냐? 있어요. 네. 왜냐? 아니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4강 올라갈 줄 알았습니까? 누가 알았습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그럼요. 자, 우리 열심히 저 방송하다 보면은 네. 이 방송이 네. 영화로 나갈 수가 있는 거야.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러면 한번 묻어가 보도록 하죠. 뭘 묻어가요. 야. 아, 그러면은 평론가님은 영화에 카메오로 출연한다면 어떤 영화에 카메오로 출연하고 싶으세요? 저는 보통 이제 카메오라면은 이제 뭐 지나가는 이 얼마 태양의 후예 보니까 네. 저 누구야 그냥 은행원으로 누가 한번 쓱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아유. 여주인공이랑 키스란 말을 진하게 되게 구체적으로 생각했다는 게 난 너무 웃겨. 구체적으로 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 어떻게 키스신이 카메오입니까? 아니 이제 여자 주인공이 이제 방황을 하면서 이제 한번 스쳐가는 네. 거지. 자, 형수님 보고 계시죠? 네. 아차.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최영 경제평론가님이 지금 현재 굉장히 인기 있는 영화, 물론 아직 천만을 달성하진 못했지만 천만을 노리고 있는 영화들 한번 정리해 오셨죠? 자, 딱 올 여름을 강타하고 있는 영화, 네. 강타할 영화 합쳐서 세 군데, 네. 세 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현 개봉 중인 넘버원 곡성. 아, 이야. 네. 혹시 보셨어요? 곡성 김영민? 보셨어요? 네, 저는 봤습니다. 네, 네. 전 못 봤어요. 진짜 네. 놓쳤어요. 내 방송 준비하느라고 내가 곡성을 못 봤어요. 아니 세상에. 천만 영화 까메오 들어가실 분이 곡성을 아직도 안 보고 있으면 내가 다른 어떡합니까? 걸 더 열심히 공부했단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나홍진 감독이 6년 만에 들고 나온 이 곡성은 네. 원래 우리 지역 곡성 있잖아요. 전남. 전남 곡성이 네. 그거 아니래요. 아, 그래요? 그냥 그 소리 곡 할 때 곡하고 네, 맞아요. 성이에요. 근데 이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히스토리가 있지만 어쨌든 지금 나오는 그 화면이에요. 네, 맞습니다. 400만이 넘었어요. 네. 근데 곧 1000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토요일 날 전국적으로 토요일까지 누적 관객 수가 405만까지 됐거든요. 네. 오늘 일요일 하고 하면 이제 곧 1000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것이 지금 현재 1000만 영화인 변호인의 개봉 11일째 돌파와 같은 흥행 속도입니다. 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따가도 계속 얘기했지만 네. 이 곡성 뒤에 있는 영화들이 모두 다 지금 칸 영화제에서 난리가 났네. 오. 사람들이 아니 한국에서 이런 영화가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네.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 아까 뭐 스크린쿼터즈 얘기하면 10년 전에도 막 이랬었잖아요. 네. 아니요, 이제는 기대를 하는 정도로 됐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요. 예, 맞습니다. 자, 곡성에 이어서 이게 20세기 폭스사 거거든요. 네. 20세기 그래요? 폭스사의 뒤에 이어서 엑스맨, 아포칼립스하고 인디펜던스, 리서전스까지 3탄이 계속 나갈 텐데 저는 여기서 제일 히트칠 건 곡성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 영화 네. 역시 카네. 아, 카네. 알 것 같습니다. 저도 누굽니까? 알 것 같아요. 카네 남자. 박찬욱 감독. 박찬욱 그렇죠. 아가씨. 아가씨. 예. 네. 저 어제 처음으로 저 신인 김태리 양을 봤어요. 실제로요? 아니요, 기사로. 아, 그건 저도 봤습니다. 네. 이쁘더라고. 이거 마치 저 이 네. 사람 알아? 이 얘기랑 똑같아요. 최초 편집본은 3시간 3분짜리인데 네. 이게 지금 박찬욱 감독이 이게 보통 장난이 아닌 게 175개국에 완판이 됐대요 지금 다 오. 판매 왔다는 거야. 이야. 이게 올드보이만큼 될 것 같아. 올드보이보다 네. 더 할 것 같아요. 그 김태리 양은 이제 1,500대 1이라는 무시무시한 경쟁률을 뚫고 6월 1일 날 개봉합니다. 네. CJ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어. 자, 두 번째 사실 내가 더 기대하는 건데 네. 좀 무서운 영화 잘 못 보거든요. 네. 막 이러고 봐, 이러고 와. 아, 전혀 다르시네요. 그러니까 아니, 저도 그 네.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번에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부산행. 부산에 KTX에서 좀비들이 나타나는 거야. 네. 근데 좀비들이 빨라. 아, 그 우리가 천천히 걷던 이게 이 좀비가 아니라 빨라. KTX라는 이 아주 무슨 설국열차 생이 나는 거야. 막 네, 이게 그렇죠, 안에서.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그 경쟁 부분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드나잇 스크리닝에 초청이 됐는데 이게 왜 경쟁 부분으로 안 나왔냐고. 왜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냐고. 네. 초청을 그쪽으로 했어야지. 그만큼 인정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 딱 끝나니까 매 새벽 2시야. 12시부터 시작했으니까. 네. 새벽 2시인데 새벽 2시에 이 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나서 기립박수로부터 계속 쳤다는 거야. 나 이거 부산행, 나 이거 진짜 기대하고 있어요. 이거 어디서 나왔냐면 NEW 뉴에서 나왔어요. 네. 증시에 상장돼 있고요. 그렇죠. 네. 뉴가 방금 얼마 전에 드라마 나왔었죠. 히트쳤죠. 어딥니까? 태양의 후예. 네. 그렇죠. 오케이. 네. 그래서 부산행을 필두로 풍뎅 왜 웃어? 달빛 연못까지 계속 판매가 된다. 예. 아, 지금 아, 풍뎅이랑 신난다. 달빛 연못도 곧 개봉할 영화로 예정되어 있다는 그 얘기죠? 그거는 지금 여기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부산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전에는 네. 이거 뭐 아니면 도다라는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한국에서 좀비물 막 얘기를 하다가 네. 칸에서 좀 호평을 받다 보니까 이번에는 모 쪽으로 많이 가는 뭐.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좀 지금까지 1,000만 관객을 어떤 영화들이 달성을 했는지 그런 것들 좀 그렇죠. 정리해 주세요. 예, 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쭉 찾아보니까 네.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저도 여기 근데 여기 다 봤더라고 저도 이거 보니까 첫 번째 아. 1위. 몇 위부터 할까? 10위부터 할까? 네. 네. 10위 두두두두 10. 여기 나오네. 1위 명량 아, 다 아실 거예요. 이거는. 1,700만. 네. 와, 대단하죠? 2위 국제시장 와, 1,400만. 인기 많았어요. 3위 베테랑. 베테랑 전지현 되게 섹시해요. 1,300만. 베테랑이 아니구나. 도둑들이 도둑들에 섹시한 대해서 거죠. 내가 지금 너무 흥분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베테랑은 유아인. 유아인. 예. 그리고 4위 도둑들의 1,500만. 네. 네. 어떻게 뭐 이게 바뀌었냐? 3위, 4위. 예. 그러네요. 그리고 5위가 7번 방. 네. 선물. 류승룡 씨의 그 바보 연기. 네. 정말 인상이 좋았죠. 깊었죠. 좋았죠. 네. 그러고 나서 6위가 바로 암살입니다. 암살. 음. 네, 1200만. 여기서도 전지현이 이뻤어. 7위는 바로 왕이 된 남자. 역시 이병헌 값을 하죠. 예, 8위 이변호인. 역시 송강호의 아우라가 대단합니다. 그렇죠. 9위 정말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렇게 1,000만이 넘어갈지. 해운대. 그러게요. 그리고 10위 한국 최초의 괴수 영화라 불릴 수 있는 괴물. 네. 나 저 괴물 정말 몇 번을 봤다 재밌어서. 네. 네, 저희가 1위부터 5위까지 판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까 순위가 좀 잘못 나간 부분이 있어갖고 잠시 후에 저희가 정정이 되는 대로 좀
지금 준비됐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뭐 1위는 누구나 아시다시피 명량인 건 명량, 맞고. 이 최민식 씨의 이 뭐랄까 이 어마어마한 아우라는요. 그렇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이에요. 예. 저는 그 최민식 씨의 가족분들이 못 살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서. 무서워서. 예. 아무튼 2위가 도둑들이고요. 그리고 3위가 국제시장, 4위가 4위가 베테랑 이런 기록을 세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영화가 잘 된다는 게 사실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자신감이 높아지고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측면은 있는데 실제로 우리에게 도움이 그렇게 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사실 이 수익 구조를 이제 우리가 찬찬히 네. 봐야 되는 건데요. 저는 이거 보면서 놀랐던 것이 근데 생각보다 1,000만을 넘은 한국 영화가 꽤 많구나 네. 예,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네. 이제 좀 경제적인 측면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내는 관람료가 과연 어디로 갈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방적으로 돈을 내는 사람 입장이고 그렇죠. 예. 누군가는 돈을 벌어갈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영화 수익 구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똑똑하다. 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부가가치세는 항상 있는 항상 거니까 있습니다. 그렇죠. 10% 떼고 네. 영화 발전 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영화 발전. 그게 한 3% 이제 이것도 띄고 이거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돈을 버는 사람들을 세 부류로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제작사가 있고요, 배급사가 있고 극장이 있어요. 지금 나가는 퍼센테이지가 현재 제가 임의로 39.15%, 뭐 극장이 43.5% 이렇게 해놨습니다만은 네. 이거는 이제 해외 영화냐, 국내 영화냐, 아니면 배급사가 어떤 영화고 어. 또 영화별로도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네. 예를 네. 들어서 뭐 극장이 한 35%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퍼센테이지는 다르긴 합니다만은 네. 이 정도 배분이 됐다는 거. 네. 그러니까 더 단순하게 하면 부가가치세랑 영화 발전 기금을 빼면 네. 영화 만드는 제작사가 한 45% 가져갔고 네. 극장이 한 50% 가져가고 나머지 5%가 배급사가 가져가는 건데요. 그렇게 치면 배급사가 생각보다 좀 적다라고 그러게요.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우리가 같아요. 흔히 증시에서 많이 보는 뉴라든지 쇼박스 이런 예. 기업들도 배급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기업들이 별로 돈을 못 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네. 요즘에는 트렌드가 배급사랑 제작사랑 뭐 같이 간달지 그렇죠. 맞아요. 아니면 네. 배급사랑 영화관이랑 같은 계열사랄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맞아요.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여러분들이 5%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50%를 가져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더 대규모 회사일 계열사일 경우에는 90%를 다 가져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 같이 하게 될 경우 제작, 배급까지 다 다 같이 할 수 하면 있지. 그럼요. 영화 하나의 90%를 한 회사가 가져갈 수도 있다. 뭐 우리 그러네요. 딱 생각해서 오. CJ CGV랑 CJ 엔터테인먼트, 그치. CJ 계열이잖아요. 그러니까 90% 영화 만들면 다 가져가는 거고. 그리고 그렇군요. 롯데 엔터테인먼트랑 롯데 시네마 있잖아요. 시네마. 뭐 네. 가져가는 거고. 그리고 비록 2007년에 좀 매각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오리온 계열사에서 쇼박스와 메가박스를 같이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메가박스를 매각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 한 8, 90%는 가져가는 거죠. 한 계열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뉴스를 보면서 뭐 증권 관련된 뉴스에서 이런 얘기 많이 보잖아요. 영화 무엇이 흥행하면서 CJ ENM의 주가가 반등한다. 이런 게 그 네. 개념이네요. 90% 그렇죠. 다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실적에 그만큼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개념이네요. 내가 만약에 딱 네. 갔는데 여러분들 배급사 보는 방법은 이제 너무 잘 아시죠? 영화 이제 시작을 시작할 하면 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쫙 회사가 나오는 네. 배급사가 딱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막 내가 한 영화를 봤어. 그러면 갑자기 애들이 뛰어다니면서 세계 폭죽이 펑펑펑 터져요. 네. 그러면 그거 어디 건지 이제 다 알잖아요. 네, 근데 알죠. 나는 그 영화를 CJ CGV에서 보고 있다. 네. 그러면 CJ 계열로 다 가져간다? 90%다 가는 거예요. 내 관람료. 예, 야. 그런 거죠. 와, 그렇게 이렇게 봤-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럼요. 굉장히 쉽네요. 예, 그렇다 보면 네. 우리가 천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과연 실제적으로 돈을 얼마나 가져갈까? 네.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지금 보통 낮에 보면 한 10,000원 하잖아요. 네, 이제 그렇죠. 청소년 할인, 조조 할인 해서 네. 네. 평균 8,000원이라고 잡읍시다. 네. 그러면 1,000만이 됐을 때 800억이잖아요. 800억. 네. 800억 중에서 말씀드렸던 부가가치세랑 영화발전기금 떼면 떼고. 한 각각 배급사와 극장가 한 350억씩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것도 같은 계열이면 한 700억 700억을 예, 가져간다. 가져간다. 근데 거기에 이제 생각하시면 되죠. 팝콘하고 오징어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네요. 그것도 네. 그러네요. 영화값보다 그거- 더 비싸잖아요. 그게. 네. 팝콘 오징어 거기에다가 콜라 네.
애들 들어가면 몇 개 더 들어가. 그래서 이게 그 어딘데. 증권가에서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영화 사업은 영화 사업이 아니라 매점 장사라고. 매점 장사. 그게 훨씬 돈이 된다고 이런 그렇죠. 얘기를 했었어요. 예, 맞아요. 그렇게 네. 나오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네. 영화 산업이 우리는 뭐 좋다고는 보지만 네. 이게 굉장히 고위험, 고수익 사업이에요. 그럼요. 아,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진짜 매점 사업이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네. 대부분 개봉하는 70% 이상의 영화가 개봉 첫 주에 매출이 쫙 70%가 거의 다 나온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첫 주 때 막 때려 부어야 되는 거예요. 막 광고도 엄청 마케팅, 하고 그렇죠, 마케팅도 해야 네. 되고 특히 스크린 스크린 점유율. 최대한 미안합니다. 독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상황이. 점유를 해야지 그렇죠. 그만큼 나오는 거지. 네. 맞아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 검사 외전하고 네. 쿵푸 팬더 3하고 네. 동시에 개봉을 했었어요. 거의 네. 동시 실시간대 개봉을 했었는데 그때 이 검사 외전은 CJ 계열이잖아요. 네. 그래서 CJ, CGV의 대부분의 관람 그 뭐죠? 그 영화관 네, 극장을 상영관에 검사 외전이 점령을 한 점령을 거예요. 했어요. 그래서 네. 쿵푸 팬더를 예매하셨던 분들조차도 쿵푸 팬더를 못 보는 사례가 발생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영화관 측에서는 저희가 사정상 쿵푸 팬더를 관람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신 다른 영화를 볼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정을 보니까 알고 보니 검사 외전을 틀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네. 이제 상영관도 영화 내가 이거 보려면 이상영관 가야 되고 네. 이 영화 보려면 이상영관 가야 우리가 볼 수 있는 지경까지 온 거예요. 네. 그게 좀 계속 우리나라에서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그렇죠. 하나이기도 하고요. 영화의 한 그 스크린을 이렇게 독점하는 건 진짜 문제예요. 그래서 영화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다양성 영화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영화들이 필요한데 하나의 대자본을 통해서 결합해가지고 확 휩쓴다는 거는 네. 그때 반짝 돈이 좋지만 실제로 영화인들을 전체 판을 봐서는 좀 그게 긍정적이지가.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오너라고 생각하고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네. 그러면 또 저도 관객의 입장에서는 너무 슬프긴 하지만 네. 이해가 되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개봉 첫 주에 매출의 70%가 나타나기도 할 뿐더러 네. 네. 영화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매몰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아. 매몰 비용이라는 게 그러니까 한번 쓰면 회수할 수 없는 돈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네. 대부분 영화에서 제작비의 대부분은 인건비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영화 감독부터 해서 스텝 있죠, 주연 배우들 있죠, 엑스트라들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수익은 걷어 들여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러다 보니 이제 독과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으로 특히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좀 이런 게 심각하다라고 해서 네 네. 가지를 한번 제가 꼽아봤거든요. 네.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저는 마치도록 할게요. 네. 왜곡된 독점 체제. 상위 영화 제작사 투자 배급 뭐 이거 한 계열사들이 다 가져가는 거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스크린 배분도 형평성에 그렇죠. 어긋날 수밖에 예, 없는 예. 상황이고요. 네. 수익 확보 판례 문제도 있는 것이 사실 이 부가 스크린 독과점부터 해서 여기에 돼 있는 내수 시장들을 그냥 굵직굵직한 롯데 계열이랄지 뭐 CJ 계열들이 네. 다 가져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역시 더더욱이 투자나 자본 확보에서도 문제가 좀 상영 그러니까 상업 영화들 그리고 그렇지. 대박이 날만한 상업 영화들에만 좀 투자가 편중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제가 마지막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영화를 보면서 돈 벌 수 있는 방법. 사실 김영록 앵커가 얘기했던 부분은 우리에게 좀 불합리한 것 같다라는 부분이잖아요. 영화 네. 산업 자체가. 근데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그 영화를 보면서 내가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와우. 괜찮죠? 좋네요. 괜찮죠? 네. 일단 그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네. 나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만 이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기에는 돈이 모자라다. 그런 분들이 대중이나 일반인들에게 나의 아이디어를 공개하고 십시일반 돈을 모으는 게 크라우드 펀딩인데 지금까지 영화도 사실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한 경우는 많았어요. 예. 대표적으로 올해 초에 개봉을 했었던 그 위안부 실화를 소재로 했었던 귀향이라는 귀향. 영화. 예, 예, 예. 이 영화가 원래는 14년 전에 만들어지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네. 돈을 못 모아서 자본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14년 만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이 영화가 마련됐다고 합니다. 그 안타까운 점이 만약에 14년 전에 이 영화가 개봉이 됐다면 그 14년 동안 위안부 할머니들 얼마나 많이 돌아가셨습니까? 그렇지.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영화를 접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렇게 크라우드 펀딩으로 이렇게 영화가 대박이 나면 내 통장에 돈이 꽂히는 거예요? 절대 아니죠. 어. 지금까지는 안 그랬었어요. 아. 지금까지 크라우드 펀딩은 정확한 명칭은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이라 그래서 기부였어요. 네.
고작 되는 기분, 것은 나의 이름이 영화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영화표 몇 장 받는 그렇지, 정도. 그렇지. 그런데 이제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시작을 했습니다. 와우.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예. 최근에 있었는데 예. 오는 7월에 개봉할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예요. 그 영화. 네. 굉장히 대작입니다. 대작이에요. 이정재 씨 나오고요. 예. 이범수 씨 나오고 리암 니슨 니슨. 나오고. 리암 니슨 어떻게 다 아세요? 그거 가지고. 아니 메가 천만 영화, 네. 천만 영화 제 까메오 꿈을 갖고. 저는 저 혼자 알고 있는 줄 알고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건데 자, 이 영화는요. 총 160억 원의 자본금 가운데 5억 원만 크라우드 펀딩을 모집을 했는데 288명이 모여서 5억 5천만 원을 모집을 했다고 합니다. 예. 순익 구조가 그러니까 수익 구조가 중요하겠죠. 예. 얼마나 돈을 버느냐. 그렇지. 만약에 손익분기점인 500만 명을 넘게 될 경우에는 5.6%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네. 우리가 흔히 1000만 관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정확하게는 990만 명의 관객을 달성하게 될 경우에는 54.6%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와우.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총 200만 원까지 투자를 할 수 있는데 200만 원 투자했다면 109만 원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네. 수익도 얻을 수 있고 영화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방법 바로 좋다. 크라우드 펀딩이에요. 예. 자, 이렇게 우리가 영화 경제학을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영화 경제학으로 우리가 올 하반기에 어떤 영화가 있을 예정인지, 그리고 이 영화 산업 자체의 구조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 생각해봤는데 좀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현 평론가님부터 예. 공부해 보시면서 뭐 느끼셨어요? 저는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투자자 여러분께서 팁을 드릴게요. 네, 뉴 NEW 뉴의 뉴스를 주목하라. 자, 뉴가 이번에 부산행 만들었죠. 네. 예전에 뭐였습니까? 태양의 후예 만들었죠. 네. 여기 뉴의 그 대표이사가 금융인이에요. 네. M&A 전문가거든요. 네. 여기 굉장히 앞으로 발전할 회사다. 어. 뉴의 뉴스를 주목하라. 네. 자, 그러면 김영롱 앵커는 결론 내주시죠. 저는 두 분이 투자 포인트 계속 얘기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네. 제가 자료 분석한 자료가 또 자료이니만큼 저의 결론 직설은 1000만 원 좋은데 네. 너희들끼리 다 해먹냐? 네, 이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뭐 예. CJ 그리고 뭐 네. 롯데 계열이 있을 수가 있고 요즘에는 이제 다른 배급사도 커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네. 좀 이런 문제점은 좀 고칠 필요도 있겠다 싶어요. 저는 다 해먹지 못하도록 우리가 크라우드 펀딩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데 네. 근데 여기서 약간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네. 누구나 인정하는 대작은 네. 굳이 돈을 모으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않지. 그러니까 사실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이 제도 자체가 소규모 영화사나 좀 독립 영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네. 왠지 크라우드 펀딩 지금 상태대로라면 많은 분들은 당연히 대작으로 돈을 모을 수밖에 없겠죠. 투자인 만큼. 예, 그래서 이 대작은 크라우드 펀딩 안 해도 1000만 원 무조건 가지 않을까. 좀 크라우드 펀딩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보완 대책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경제직설 시간을 모두 다 진행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 그리고 김영롱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